안녕하세요. 해비화 교실의 김 교수입니다. 금주의 무빙 12화와 13화가 공개됐습니다. 12화에서는 김두식과 이미연의 과거가, 13화에서는 장주원과 황지희의 과거가 소개됐습니다. 그들 모두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종래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합니다. 특히 장주원의 과거를 소개한 13화를 봤을 때 저는 참지 못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청자분들이 13화를 보며 함께 우셨을 거로 예상됩니다. 무빙 13화는 저에게 큰 감동을 선사한 에피소드이기에 한 번 더 반복해서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처음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장면들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빙 13화 속에서 되새겨봐야 깨달을 수 있는 설정 5가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정은 냉동고 속 고기입니다. 장주원과 황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고기 먹는 날을 정함으로써 이날만큼은 장주원이 늦게까지 야근을 하지 않고 집에 와서 아내와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죠. 13화를 다 보고 나면 이날이 단순히 고기를 먹는 날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고기는 그저 핑계일 뿐이죠. 고기 먹는 날은 황지희가 정한 규칙입니다. 황지희에게 고기는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보다 훨씬 더 절박하고 간절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녀의 절박함과 간절함이 고스란히 드러난 게 바로 이 장면, 냉동고 속에 가득 담긴 고기의 모습입니다. 이 장면 다음 컷에 수색 49일째라는 자막이 나오는 걸 보면 이 장면은 장주원이 칠성산에 투입된 지 한 달하고도 보름 정도가 지난 때라는 얘기가 됩니다. 장주원과 황지희는 한 달에 한 번 고기를 먹으니 이제 겨우 한두 번 고기 먹는 날을 놓친 건데 냉동고에는 고기가 가득 차 있죠. 즉 황지희는 이날만 고기를 넣어둔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항상 고기를 준비해두고 있었을 겁니다. 언제나 적절한 시기에 고기 먹는 날을 핑계로 남편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그녀는 항상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황지희는 절박하고 간절했습니다. 그 절박함과 간절함이 이 장면을 통해 함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설정은 센서등입니다. 장주원은 사무직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 일임을 인지하고 사직서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사직서를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홀로 괴로워하며 술을 마십니다. 바로 그날 현관에 있는 센서등이 고장납니다. 센서등이 고장난 이후로 장주원과 황지희 사이에 뭔가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겉보기에는 문제없어 보이지만 각자의 마음속엔 근심이 가득하죠. 센서등의 고장은 두 사람이 마음을 터놓지 못함을 나타냄과 동시에 이 집안에 뭔가 문제가 있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다 황지희가 센서등을 고칩니다. 그래서 장주원이 칠성산에서 돌아왔을 때 센서등이 작동하죠. 황지희가 센서등을 고쳤다는 건 그녀가 이 집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지를 굳혔다는 뜻일 겁니다. 그리고 얼마 뒤 황지희는 장주원에게 자신의 근심을 털어놓습니다. 뒤늦게 그녀의 속마음을 알게 된 장주원은 그녀를 꼭 안아줍니다. 이를 계기로 이 집안의 문제가 말끔히 해결됩니다. 이후 다시는 센서등이 고장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센서등은 이 가정의 행복을 상징합니다. 딸의 손짓에 켜지는 센서등은 너무나도 따스한 불빛처럼 여겨집니다. 가정의 행복을 상징하는 센서등 설정이 있었기에 나중에 닥쳐오는 슬픔이 더 크고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세 번째 설정은 울보입니다. 장주원은 외모와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황지희 앞에서 자주 우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황지희는 장주원에게 울보라며 자주 놀리는 말을 건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선 쉽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장주원이지만 유독 황지희 앞에서는 온전히 자신의 민낯을 드러냅니다. 즉, 장주원에게 황지희는 가면을 벗고 무장해제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장주원의 유일한 가족이자 지지자이고 장주원을 진심으로 아끼는 단 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런 그녀가 사고로 목숨을 잃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장주원은 그녀에게 가는 길에서 이성을 잃고 감정을 폭발합니다. 그렇게 장주원의 울음이 드라마 속에서 3분 이상 지속됩니다. 드라마 속에서 3분 이상 누군가의 우는 모습이 보여지면 감정 과잉으로 시청자들은 피곤함이나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장주원의 울음에선 전혀 피곤함이나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는 장주원에게 황지희가 어떤 존재이고 그가 그녀 앞에서 얼마나 울보인지 이미 잘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황지희 앞에서 울보가 되는 장주원의 설정 때문에 시청자들은 긴 시간 이어지는 장주원의 울음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네 번째 설정은 영정사진입니다. 텅 빈 빈소에는 황지의 영정사진만 놓여 있습니다. 영정사진 속 그녀는 환한 미소를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뒤늦게 그 사진이 가족사진 속 황지의 모습이라는 걸 눈치챘습니다. 바로 이 사진, 현관 옆에 있는 가족사진입니다. 이 사진 속에서 황지의 모습만 확대해 영정사진으로 쓴 겁니다. 아마도 장주원은 평소 황지의 사진을 많이 찍어주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황지의 사진이 많이 남아있지 않을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니 향후 황지의 영정사진을 보며 장주원이 느낄 미안함과 후회가 얼마나 클지 짐작이 됩니다. 아마도 장주원은 아내 사진 좀 많이 찍어둘 거리라고 자책하며 홀로 우는 시간을 자주 보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설정은 군화입니다. 무빙 13화에서 연출이 가장 좋았던 설정이 군화였습니다. 장주원에게 정장은 답답하게 자신을 옥매는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중대장에게 받은 군화는 그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또한 사무실에선 누구도 그에게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그는 중대장에게서 친절을 느끼게 됩니다. 모두가 정장 차림으로 한 공간에 있는 사무실에선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소속감과 동료애를 현장에선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든 군인들을 살리려 했었습니다. 칠성산 투입 이후 장주원은 출장을 갈 때마다 군화를 신습니다. 그리고 군화를 신는 그의 모습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 보입니다. 정장과 가방을 들 때와는 확연히 상반된 모습입니다. 군화는 그를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황지희가 사고로 죽은 뒤 상복을 입기 위해 바지를 벗는 장면에서 그는 군화 때문에 옷을 갈아입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합니다. 이때 장주원은 더욱더 심하게 오열합니다. 군화는 장주원의 행복을 나타냄과 동시에 가족과의 떨어짐을 상징합니다. 한마디로 군화를 신지 않았다면 장주원은 현장으로 출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현장으로 출동하지 않았다면 그는 황지희의 곁에서 아내를 지킬 수도 있었을 거고요. 결국 자신의 행복을 쫓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자책이 밀려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군화를 벗으려고 할 때 그렇게 오열했던 것입니다. 중년 남자들이 흔히 느끼는 자신의 이상과 가족의 행복 사이에서의 괴리감을 장주원의 군화를 통해서 나타낸 부분이 정말 탁월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장주원의 눈물 나는 설정 5가지란 주제로 무빙 13화 속에서 되새겨봐야 깨달을 수 있는 설정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무빙 14화에서는 이강훈의 아버지 이재만의 사연이 소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5화에서 다시 현재로 돌아오니 그때부터 김봉석과 장희수의 활약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공개될 14화와 15화도 기대해보며 오늘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비학 교실의 김 교수였습니다.